수진이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부터였다. 처음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나 보다 생각했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며 활발해진 것일 수도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딸의 행동은 점점 이상해져 갔다. 밤늦게 들어와도 어디 갔다 왔는지 말하지 않았고 그동안 모든 엄마에게 털어놓던 아이였는데 말수가 급격히 줄었고 눈빛도 예전과 달라졌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한 몽롱한 표정을 자주 짓곤 했다. 어느 날 수진이는 집에 이상한 책들을 가져왔다. 참된 깨달음, 영적 각성의 길이라는 제목이었는데 표지에는 흰 옷을 입은 젊은 남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펼치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그 미소는 어딘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딸에게 이게 뭐냐고 물으니 좋은 책이라며 인생에 대해 많은 걸 깨닫게 해준다고 했다. 21살짜리가 인생의 깨달음이라니. 괜히 웃음이 나왔지만 딸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웃을 수가 없었다. 그 무렵부터 수진이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기 시작했다. 방 안에서는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건 기도인지 주문인지 알 수 없었다. 가끔은 흐느끼는 소리도 섞여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낯선 남자가 와 있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수진이와 거실에서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자신을 현우 오빠라고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수진이보다 몇 살 많지 않아 보였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행동했지만 말투가 어딘가 연습한 것 같았고 웃을 때도 눈이 웃지 않아 이상하게 느껴졌다. 수진이에게서 많이 들었다며 어머니가 딸을 정말 사랑하신다고 말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불쾌하게 들릴 정도였다. 현우라는 남자는 수진이가 요즘 진정한 사랑과 평화 그리고 가족의 의미에 대해 배우고 있다고 했다. 가족의 의미라니. 우리 가족은 나와 수진이 아버지. 이렇게 3명뿐인데 무슨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수진이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했고 나도 함께 만나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 사람들과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며 웃었지만 그 표정은 편해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긴장해 있는 듯했다. 이후로 수진이의 변화는 더 심해졌다.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었고 거의 매일 어딘가에 나갔다가 늦은 밤에 돌아왔다. 어디 다녀왔냐고 물으면 스터디 모임이라 했지만 무슨 스터디인지 물으면 얼버무렸다. 딸의 방에서는 낯선 향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집에서는 한 번도 향을 피운 적이 없었기에 이상했다. 방 안을 들여다보니 책상 위에 작은 제단 같은 게 놓여 있었고 그 위엔 흰 옷을 입은 남자의 사진과 함께 물과 과일이 올려져 있었다. 이게 뭐냐고 묻자 수진이는 당황하며 존경하는 선생님이라고 말했다. 이름을 묻자 김영성 선생님이라고 했고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물어도 딸은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인생에 대한 것들이라고만 했다. 불안한 마음에 나는 김영성이란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다. 뚜렷한 정보는 없었지만 몇몇 블로그에선 대학생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사이비 종교단체에 대한 경고글이 보였다. 수진이에게 그 글들을 보여주려 했지만 딸은 보려 하지 않았다. 인터넷은 믿을 수 없다며 좋은 일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언제부터 내 딸이 이런 말을 하게 되었나 싶어 마음이 찢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다. 수진이가 알바에서 모아둔 돈과 용돈이 모두 사라진 것이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200만 원가량이 인출되어 있었고 어디에 썼는지 묻자 딸은 필요한 데 썼다는 말만 반복했다. 어디에 썼는지 계속 캐묻자 수진이는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다. 왜 간섭하냐며 자기 돈을 어디에 쓰든 자유라고 말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딸은 학비 명목으로 줬던 돈까지 요구했다. 나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지만 수진이는 엄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며 이기적이라고 울면서 소리쳤다. 내가 알던 내 딸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날 밤 남편과 상의했다. 남편도 수진이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강제로 막을 수도 그렇다고 가만히 둘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나는 수진이를 몰래 미행했다. 스터디 모임이란 게 실제로 어떤 곳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수진이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의 한 오피스텔로 들어갔고 건물 입구에는 새빛 영성센터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몇 시간을 건물 앞에서 기다렸다. 수진이는 젊은이들과 함께 나왔는데 모두 20대 초반으로 보였고 표정이 이상했다. 멍한 듯하지만 묘하게 들떠 있었다. 그들 중 유독 눈에 띄는 남자가 있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선생님이라 불리며 존경을 받고 있었고 분명 김영성이었다. 평범한 외모였지만 어딘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다. 그는 수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무언가를 이야기했고 수진이는 감동받은 듯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속이 뒤틀렸다. 내 딸이 저 남자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집에 돌아와서 수진이에게 오늘 어디에 갔다 왔는지 물었다. 여전히 스터디 모임이라고만 했고 내가 새빛 영성센터를 언급하자 순간 얼굴이 굳으며 어떻게 알았느냐고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이후로 수진이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자신이 정말 소중한 일을 하고 있고 김영성 선생님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했다. 그분을 따르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말까지 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왜 돈이 필요한지 물었지만 수진이는 그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만 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며 본인도 도와야 한다고 했다. 며칠 뒤 현우라는 남자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수진이가 센터에서 함께 지내며 더 깊은 배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물론 비용은 월 150만 원 정도 든다고 했다. 나는 당연히 반대했다. 그러자 현우는 내게 어머니는 딸의 영적 성장을 맡고 있다며 진정한 사랑이 뭔지 모른다고까지 말했다. 수진이도 눈물을 흘리며 내가 이기적이라며 비난했다. 그날 밤 수진이는 결국 집을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엄마 곁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고 선생님이 계신 곳에서 살겠다고 했다. 나는 애원하며 말렸지만 수진이의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다. 며칠 뒤 수진이는 집을 떠났다. 연락도 끊겼고 남편과 함께 새빛 영성센터를 찾아갔지만 면회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중요한 수행 중이라며 가족과의 접촉을 제한한다는 말만 들을 수 있었다. 일주일 후 수진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나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나는 반가운 마음으로 달려갔지만 딸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살이 많이 빠졌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수진이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며 사랑의 참된 모습을 배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전부 외운 것처럼 기계적이었고 딸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다. 나는 딸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애원했다. 엄마가 잘못했다고 딸이 원하는 걸 다 해주겠다고 말했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저으며 이제는 더 큰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며 선생님과 형제자매들이 진짜 가족이라고 했다.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내 딸은 이미 내가 알던 딸이 아니었다. 그들에 의해 완전히 세뇌당해 있었다. 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사이비 종교 상담센터를 찾았다. 상담사는 이런 사례가 많다며 희망을 잃지 말라고 했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그 조언에 따라 나는 꾸준히 수진이에게 연락을 취했다. 비난하지 않고 그저 걱정하는 마음만을 담아 메시지를 보냈다. 처음엔 냉랭했지만 점점 딸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2달 후 수진이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다. 만나달라는 요청이었고 목소리에는 분명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만나보니 딸은 더 말라 있었고 손목에는 이상한 자국까지 있었다. 수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이 이상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돈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강요받고 있다고. 너무 무섭고 집에 가고 싶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나는 말없이 딸을 꼭 안아주었다. 괜찮다고 엄마가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수진이는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다. 회복 과정은 쉽지 않았다. 수진이는 오랫동안 악몽에 시달렸고 사람들을 무서워했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과 가족의 사랑 덕분에 점차 회복해갔다. 1년이 지난 지금 수진이는 다시 예전처럼 밝은 모습을 되찾았다. 가끔은 그때 일을 떠올리며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냥 내 딸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 수진이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그리고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몸으로 배우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가족을 지켜내는데 작은 힘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